예, 청약 통장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이 청약 통장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은 그냥 이 저축만 있다라고 이걸 들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로도 나눕니다. 그 유주택자하고 무주택자 나누고 무주택자 중에서 30세 이하다. 그리고 30세 이상이다. 30세보다는 한 35세 이상이다. 5세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35살 아래인데 지금 당장 청약통장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정해주겠습니다. 매달 10만 원. 매달 10만 원. 이렇게 무주택자들은 정해주고요. 매달 10만 원. 그 다음에 무주택자인데 35세 이상이야. 35세 이상이야. 그리고 유주택자야. 네. 얘는 그냥 등록할 때 2만 원만 넣고 돈 넣지 않는다. 이게 왜 돈 넣지 말라는 얘기냐면 네네네. 어떤 거냐면 지금 10만 원씩 넣는다라는 건 공공분양을 한다라는 개념이고 네. 2만 원 넣고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근데 언제 돈 넣냐? 네. 내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전날 내가 8호제곱미터 이하려면 30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규제 지역은 24개월 통장이 지나야 되고 뭐 비규제는 12개월, 뭐 6개월 6개월. 이런 네. 식으로 되는데 그냥 봤을 때 내가 서울이라고 치고 24개월이 지났어 통장이. 네. 그래서 2만 원만 들어 있어. 안 되나? 그러면 298만 원을 그 전날 넣는다. 일시불로. 네. 끝. 여러분들이 총액만 생각할 맞추면 때 되니까. 오케이. 총액 그러니까 공공분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플하네요. 심플하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300 넣고 기다려도 되죠, 그냥. 네. 그리고 그 금리 뭐 그렇게 돼서 생각하면 청약통장은 깨지 말고 네. 예적금 담보대출로 하든지 그렇게 네. 해서 이용하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 집이 있으면 청약 못 넣나요? 이 질문 진짜 조금 전에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많아요. 네. 1주택자들. 예. 네. 어떤 거냐면 이게 규제 이겁니다. 네. 규제 지역 1순위 조건은 1순위 조건 제가 했었잖아. 무주택자,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규제 지역의 2순위 아까 했잖아요. 네. 둔촌주공.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다 됩니다. 야, 나도 넣을 수 있다. 네. IMF도 넣을 수 있고 파쇼도 네. 넣을 수 있다. 네. 비규제 1순위는 다 넣는다. 비규제는 뭐 볼 것도 없다. 그냥 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나 1주택자였는데 알고 보면 무주택자인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소형 저가주택. 이건 소형 저가주택은 뭐 60제곱미터 미만 뭐 그 공시지가 뭐 8천, 1억 3천. 네. 요거 딸랑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 두 개, 저가주택 두 개 안 됩니다. 하나 하나만. 있으면 그래 너는 너무 소형 갖고 있으니까 저가주택이니까 무주택자로 취급할게. 이겁니다. 그래서 소형을 가지고 있어. 내가 특별공급은 원래 주택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소형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형 두 개는 안 된다. 하나까지는 해준다. 네. 인정 안 해준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 헷갈리고 내가 소형 저가주택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1599 0001 1599-0001. 네, 국토부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니까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안 맞습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당해 기타 지역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당해 해당이라는 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건설 공급. 우선 네. 주권입니다. 네. 우선. 지역 우선이라는 거죠. 지역 우선. 그래서 지역 우선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요건을 합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있다. 네, 규제 지역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뭐 그리고 뭐 즉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뭐 네. 군사는 3개월. 뭐 갑자기 전입하는 율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 우선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그런 거 다 디테일하게 써 네. 있죠. 예, 네. 모르시면 입주자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시라. 예, 청약 자격. 그런데 지역 우선의 반대말은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으로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끌고 와도 수요가 부족한 거야. 네. 예, 이럴 때는 외부에서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인천 50%, 나머지 50%입니다.
나머지 50%라는 건 뭐냐면 기타 지역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타 지역이 뭔지 한번 바운다리를 정해봅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가 한 묶음, 부산, 울산, 경남이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남도도 한 묶음. 네. 이렇게 묶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에 분양을 하면은 울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산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묶음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기 충청북도는 왜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요. 크지도 않은데. 크지도 그냥 넣어주지 그냥. 네.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뭐 청주가 이렇게 센가? 그래서 건설 지역이 경남 진주인 경우는 인근 네. 기타 지역인 부산, 울산, 네. 광역시 부울경. 네. 다 된다. 네. 불경만 엄청 크네요. 네.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보시니까 여러분들의 당해,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광명은 지역 우선, 2년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네. 그런데 우선으로 하는데 그 1순위로 우선위로 하는데 뭐 1순위 기타로 넘어가면 거기 살지 않아도 서울, 경기, 인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 강명 할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네. 이 마음을 먹는 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이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광명이라고 하면은 1순위에서 광명이 6배수가 여기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1순위 기타의 청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쵸. 안 클릭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 광명 할 거야, 나 서울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다 되고 1순위 그날 끝나는 그날 딱 경쟁률이 나와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네네. 넘어갈 때 그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막 고민해서 상담하니까 광명 안 살아.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당해와 기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분양권은 되팔 수 있나요? 네. 이게 뭐냐면 전매라고 전매가 하죠. 가능합니까? 네, 전매 제한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자면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은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안 되고 집문서가 나와야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규제 지역 필요서 의왕 아까 건선 6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로 팔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구역하고 성장관리기역하고 네. 그 다음에 그 5대 광역시, 그러니까 지방광역시. 네, 거기는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로 묶어놨습니다. 네, 이건 비규제든 규제든. 네, 다른 법조문 항목에 의해서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전화로 내가 언제 팔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은 직접 제 1509-0001이라든지 모델하우스에 전화하면 제일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번호표를 뽑아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제가 꿀팁을 드리면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대장이에요. 그 다는. 다 알아. 어. 그분한테 물어보면 짱입니다. 역시.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오히려 데스크에 있는 분들. 데스크는 또 줄 서야 되니까 은근히 친한 척하면서 그냥 가서 네. 살짝 물어보는 거죠. 딱 보면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아우라. 예. 그 팀장님이 딱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깨알팁. 네. 그리고 가점제, 추첨제, 순차제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가점제는 여러분 84점이 만점. 그렇죠. 세 개의 조건에서 84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점으로 이렇게 가점제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네. 추첨제라는 건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용되니까 지금 이거 아까 누가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둔촌주공에 1주택자로 들어가면 가점제가 아니니까 0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0점이니까 그렇죠. 사실 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투기가열지구에 이렇게 추첨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1주택자가 이 추첨제 안에서 뽑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추첨제는 가점이 필요 없는 거죠. 네, 필요 조건만 없습니다. 되면. 네. 그런데 60%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100세대라고 하면 40세대는 가점 나고 60세대는 추첨제로 뽑는데 여기서 75% 계산을 해야 되는데 75% 정도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45세대는 무주택자가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5세대는 이 무주택자에서 다 떨어진 사람하고 처분 조건 1순위에서 추첨제로 뽑히는 거죠. 그렇네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지금 같은 청약시장에서는 1주택자도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순차제는 뭐냐? 순차제는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에 낯이 좀 네. 잘 모르는 용어예요. 네. 공공 분양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아까 10만 원씩 넣으라는 기억하시죠? 그럼 옛날에 그 청약 저축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마찬가지인데 10만 원씩 넣으면 네. 여러분 계산하면 10년 동안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으면 얼마일까요? 10년 동안? 네. 와, 그러면은 120만 원씩 10년이니까 1,2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1,200만 원입니다. 네. 1,200만 원이 이제 저축 총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순차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공분양을 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공공분양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순차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는 1,200만 원 못 보면 당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건 대부분 다 40대 후반 분들만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50대나. 그런데 이번 온라인 나올 때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요. 아, 이것도 났습니까? 다음 주에만 출간되는 예정입니다. 온라인.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놀라지 마십시오. 뭡니까? 추첨제가 20% 들어왔습니다. 공공도? 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야 잠깐만,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 딸도 되나? 네,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대주. 세대주여야 되고 3년 이상 무주택자. 아,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무주택자. 그러니까 만 33세 때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33세가 되신 분이라면 네, 무조건 넣으셔야 이것도 됩니다. 이제 33세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추첨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만 그 3년 이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뽑고 그다음에 20%는 3년 이상 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추첨제로 뽑을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추첨제 있다. 우리만 알자. 야.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모르지 이거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다 납입 인정금액 순차제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예, 33살 무조건 넣으십시오. 네. 제가 올라시에다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순차제로 할까 추첨제로 할까 가점제로 할까라는 것들이 내가 가점이 높으면 가점제에 도전하는 거고 가점이 저가점자라면 추첨제 그리고 특히 1주택자 다주택자는 추첨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강의하시는 거에도 이거 좀 추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좀 이거는 칼럼 풀어져 있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합니다. 강의하실 텐데 오프라인으로. 특강할 때 제가 네, 정말 이런 것들. 왕초보 대상으로 조금 네.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무순위 줍줍이 뭐예요? 그 사실 계속 설명을 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무순위가 언제 나오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여기 청약홈에 가보면 무순위를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기 무순위를 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게 이 날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순차제 공공분양 어디서 접수하냐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저 공공분양은 청약홈이 아닌가요? 청약홈이 아니라 오. LH 사이트, 아, LH 예요?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네. LH 청약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분양 주택 여기에 들어가서 분양 정보를 보면 정보도 나와 있어요. 여기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복정 1구역이 여기. 성남? 네, 오. 성남 복정 1구역 나왔었거든요. 여기 네네. 경쟁률 셌습니다. 맛있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LH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 공급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주택. 지금 2020년도 공급 계획인데 내년 초에 23년이 나오거든요. 그럼 미리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1년치가 한꺼번에 나와요? 네, 한꺼번에 나와요. 이게 되게 좋은 깨알팁이네. 네, 와. 이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강의할 때도 이걸 리스트업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공분양 싸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공공분양은 일단은 되면. 출퇴근만 되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싸니까. 싸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이 꼭 좋은 건가요라는 거가 있는데 네. 사전 청약에서는 지금 공공 사전 청약과 민간 사전 청약이 나눠집니다. 맞습니다.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간 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저거 같다. 그러니까 수능 납치라고 있는데 네. 수시가 되면은 정시를 못 쓰거든요. 네. 그게 그거랑 똑같아요. 민간 사전청이구나.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점이 공공은 네.
언제 할지 몰라. 그렇죠. 민간은 정해져 있어. 있지. 예.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지 정해지는데 최근 민간 사전 청약의 청약률이 안 좋아서 연기가 된다라고 최근에 합니다. 세계 단지가 네.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공사전 청약은 아까 LH공사에서 하고 네. 민간 사전 청약은 청약홈? 네, 아니 민간에 청약홈에서 합니다. 여기 민간은 보면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예. 민간 사전 청약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에 청약했던 거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사전 청약 예전 단지 현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의 사전 청약은 아까 LH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 사전 청약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요 입지면 규모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야, 3기 신도시 다 나왔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아까 그 공공 분양이거든요. 그거 네. 제가 또 설명을 특강 시간에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지금. 네네. 예. 그리고 3기 신도시 언제 입주하나요? 그건 참 네, 답답한. 그냥 보면은 답답하네요, 저건 좀. 답답한데 그냥 이거 네. 토지 보상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토지 보상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계양이 가장 먼저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그다음에 시작했으니까. 교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돈이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저런 질문 진짜 해주신 말씀 일단 적극적인 거잖아요. 일단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적극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시는 태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는데 청약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청약은 돈이 없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 사전 청약이 그런 거죠. 사전 청약. 그러네.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내가 포기해도 돼요. 사실은. 사전 청약한 건 돈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죠. 계약금은 본 청약 때 들어가니까. 본 청약이 아니니까 계약금조차도 필요 없다. 그러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돈이 없는데 아까 장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돈이 들어가고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돈이 이제 그 잔금 대출로 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돈이 없어 너무 없으면 그쪽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라고 하면 분양가의 10% 정도는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둔촌주공은 20%가 필요하네. 네, 그러니까 둔촌이 그렇죠. 10% 맛있지. 네. 아쉽다 조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가의 10% 정도를 종잣돈의 개념으로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